네, 안녕하세요. 구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경제 영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 하락한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막 발언하는 게 금리 인하 뭐 그냥 한 번이나 두 번이 적당하다. 연말이나 하자. 지금 이런 말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경제적인 명분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명분이에요. 그리고 사건 터지지 않으면 절대 금리 안 내린다. 지금 정치적인 행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악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애들도 누구를 세울지 지금 굉장히 갈등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경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절대 물가 잡기가 아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물가가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미국 빼고 모두가 힘든 이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죠? 예, 어제 증시가 내려갔어요. 예, 금리 인하 기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높으면 사건이 터져요. 이 사건이 대규모로 터집니다.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밖에 없는데 지금 제조업, 고용 관련 지표가 계속 좋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급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이 사람들 뭐 경제 전문가들 아닙니다. 그냥 바지 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좀 하락했는데 인하 기대가 없어서. 왜? 사건이 터지니까 일단은 현금은 보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다시 엄청 올라갔습니다. 강달러예요. 지금 거의 한 105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달러 지수가. 자, 제가 지금 금리 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의장한테 민주당 도끼위에 금리 낮출 거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죠. 근데 파월은 공화당 소속이다. 파월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뒤에 그림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누구를 선택할지를 아직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웁니다. 예. 자기들끼리도 의견 갈리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달 동결했고 3월달도 동결했습니다. 이제 4월 말에서 5월 1일 날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저는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 예상해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근데 만약에 요 중간중간 사이에 사건이 터진다. 상업용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무조건 터져야 돼요. 아직까지 안 터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터지면 금리 바로 내립니다. 예. 근데 일단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구로 될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래야 금리 내리거든요. 왜냐면 사건이 터지든 누가 결정되든 트럼프로 만약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때 내려요. 이때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요때 가서 내릴 겁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하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 쪽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사건 터져서 금리 내릴 거예요. 자, 미국 경제만 지금 좋다. 왜 그러냐? 이 환율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경제 말씀드리면서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348원입니다. 지금 30원대에서 또 지금 20원 가까이 또 올랐는데, 자, 1조를 기준으로 볼게요. 미국의 10억 달러, 이거 1조라고 보고, 환율이 1300원일 때랑 1348원일 때랑 1100원일 때랑 이 무역 규모가 만약에 1조다. 얼마가 차이가 나냐? 25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자, 1조 규모인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환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이랑 무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저다. 원래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왜냐면 수입을 해가지고 소비하면 끝입니다. 미국은 소비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항상 적자를 봤는데 지금 적자가 최저예요. 최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기사 보세요. 중국 지치고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중국 20%, 미국 20%인데 중국이랑 지금 무역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수출 시장 1위가 우리나라 미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6위랍니다. 우리나라 엄청 높은 거죠, 사실. 근데 미국의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얼마냐? 5조 3천 한 100달러 돼요. 우리나라 7천조거든요. 우리나라 돈 하면 7천조? 무역 규모가 7천조입니다. 7천조. 자, 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1조일 때 2,500억 차이가 나는데 7천조가 만약에 차이가 나버리면 1조당 2,500억인데 곱하기 7천조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물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이 강달러라서 그래요.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거지 물건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상승률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500원, 1000원씩 오르다가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낮춘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금리 인상, 긴축 정책으로 미국만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올려가지고 지네 물가 내리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금리가 인상이 돼요. 같이 인상되거든요. 같이 다녀요. 같이 움직이는데, 자, 채권금리 인상되면요, 채권 이자 엄청 부담인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 빚이 엄청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빚이 막 33조 달러다, 막 이래서 막 터진다. 이런 경제 위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경제 모르는 거예요. 미국 절대 안 망합니다. 예. 미국 망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4개로 나눠져요. 미국 지역이. 그래서 미국 힘이 빠져서 그 미국 힘이 빠진 게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경제 공부를 해보자면,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채권금리 같이 인상돼요.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채권이 똥값이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은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똥값이 되니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터진 이 SVB 사태입니다. 미국 세계 은행이 망해가지고 대형 은행들에서 인수를 했죠. JP모건. 딱 요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 미국 주택은 지금 안전합니다. 왜? 고정금리 쓰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신규 공급 말고는 기존 공급이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집을 팔았잖아요. 팔고 이사를 가면은 금리가 엄청 높아가지고 집을 못 삽니다. 감당 못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기존 매물이 없고 신규 매물만 있으니까 지금 신규 매물을 사는 사람들도 금리가 비싸니까 갈 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는 거거든요. 지금 딱 미국 주택은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공실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상가는 되겠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구청이나 뭐 이런 공기업이나 아니면 구청 이런 거, 구청, 시청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엄청나게 소비를 일으켜요. 왜냐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되니까, 몇만 명씩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심 먹죠, 저녁 먹죠, 회식하죠, 술 먹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무실이 공실이고 만약에 구청, 시청 어디 이전한다? 국가기관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난리가 나요. 난리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인들이 사람이 없으면 누가 와서 소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라. 우리 굶어 죽는다. 이런 걸로 막 시위하고 데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이전은 진짜 사실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표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사무실에 사람이 안 오니까 상가도 공실이다. 그 사무실 상가가 공실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월세죠. 임대료가 안 돈다. 임대료가 들어와야 이자도 내고 할 텐데. 거기다 또 변동금리고. 만기는 도래하고. 그러니까 다 파산인 거예요. 수익률 떨어지니까 다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지금 빨리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조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막고 있다. 잠깐 지금 조금 미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일단 채권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하잖아요. 돈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홍콩 있죠. 홍콩 ELS 사태랑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요. 미국에서 돈을 다 빼서 그래요. 왜? 중국
말 안 들으니까 중국 견제하려고 다 미국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달러예요.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비싸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 하락해서 저물가가 돼요. 반면에 수출 가격 상승해서 매출 상승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최저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반대겠죠.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 되죠. 그래서 수출 가격 하락해가지고 매출 하락해서 경기 침체. 딱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말 경제 얘기하기가 좋아요. 왜? 미국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이 좋으면 우리나라 힘들다. 근데 미국이 돈을 푼다? 그럼 우리나라 좋아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왜 그러냐? 미국이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되면 미국이 가장 안전자산입니다. 특히나 현금이잖아요. 현금은 달러를 사요. 그래서 달러를 사면은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가 다시 또 10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모여드니까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죠. 그 물가가 내려갑니다. 그럼 미국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진단을 못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돈은 상대적인 거다. 우리가 수능 평가할 때 상대평가죠. 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돈은 움직인다. 수요, 공급처럼 쏠리고 쏠립니다. 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누군가는 잃었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은 이렇게 3파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케네디는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고요.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 무조건 당선돼요. 왜냐면 바이든 이미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미국의 서민층들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케네디가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이렇게 둘이 같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케네디가 무소속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캐스팅 보트를 그 무슨 미국 그 여자 무슨 기업인 있어요. 좀 부자인 여자 있거든요. 그 사람 이렇게 부통령으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이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가 나뉘잖아요. 민주당 표니까 나눠집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지금 일루미나티 애들도 누구를 지금 고를지, 누구를 대통령 세워야 될지 아직 갈등 중인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보자면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사건 터져야 됩니다. 이 매경 월가월부라는 그 유튜브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왜 보냐면 되게 도움이 돼요. 되게 도움이 돼서 금리 인하 명분 쌓기 나선 연준들, 금리 인하 명분 계속 쌓는 연준들, 이런 영상들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은 뭐 그런 정치적인 기자인데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이렇게 잘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공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취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취재하는 걸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명분을 계속 쌓고 있다. 그래서 막 그런 서민들 그 협회 같은 데 얘기 듣고 이러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금리 내리고 싶어 해요. 금리 돈 공장인데 공장이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내리기 힘들 겁니다.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2,700조인데 이게 3년 내에 다 터질 거랍니다. 그래서 한 900조 정도가 부실이래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올해만 720조인데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대규모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좋다는데 금리 인하 왜 하겠습니까? 그냥 유지하지. 고용 좋고 물가 낮은데 유지하려 할 겁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 생각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터지는 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안 터지는 게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누구로 대통령을 세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 경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만 좋다. 우리나라 힘든 이유가요. 미국이 긴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한 이런
영상을 제가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뭔가 이렇게 소스가 아직 없습니다. 예, 뭔가 결정되고 소스가 있어야 말씀드리고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경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환율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힘들다. 미국이 강달러면 힘들다. 근데 미국도 힘들다. 미국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쉽지 않다. 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